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어쩌면 약간 난감할 수도 있는 그런 전기회로 문제 상황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약에 당신이 가진 전압계가 최대 100V까지만 측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200V 전압을 측정해야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 하하, 포기하기엔 좀 이르죠.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한 블로그 게시물 잔로를 바탕으로 진행될 건데요. 핵심 열쇠가 바로 외부 저항을 추가하는 거라고 하네요. 이게 어떻게, 그리고 왜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측정 장비처럼 전압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내부적인 특성이 있어요. 바로 내부 저항이라는 건데요. 아, 내부 저항이요? 네, 제공된 자료를 보니까 이 전압계의 내부 저항은 5,000옴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측정 한계가 100V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 전압계 양단에 100V보다 높은 전압이 직접 걸리면 과도한 전류가 흘러서 내부 코일이 타거나 손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고장 난다는 거군요. 그렇죠. 따라서 200V라는 더 큰 전압을 안전하게 재려면 전압계 자체에 걸리는 전압을 이 한계치, 그러니까 100V 아래로 낮춰줄 좀 영리한 방법이 필요한 거죠. 네네. 바로 이 지점에서 외부 저항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전압계를 일단 보호하면서 더 높은 전압을 제어하는 상황이네요. 자료에서는 이 외부 저항을 전압계랑 직렬로 연결하라고 제안하는데요. 네. 왜 하필 직렬 연결일까요? 혹시 병렬로 연결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전압계에 걸리는 전압이 낮아지는 건지 궁금하네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병렬 연결도 물론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병렬 회로에서는 그 모든 소자에 똑같은 전압이 걸리잖아요. 아, 맞아요. 그랬죠. 만약 외부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다면 전압계에는 여전히 전체 200V가 그냥 다 걸리게 됩니다. 아무런 보호 효과가 없는 거죠. 아, 그럼 바로 고장 나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전압계가 즉시 손상될 겁니다. 반면에 저항들을 직렬로 연결하면 이제 핵심 원리인 전압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작동하게 돼요. 전압 분비의 법칙이요? 네, 이게 뭐랄까. 흐르는 물길에 여러 개의 댐을 직렬로 쭉 설치하면 전체 수위 차이가 각 댐에 이렇게 나뉘어서 걸리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 네, 비유를 들으니까 좀 감이 오네요. 전기 회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직렬로 연결된 저항들에는 전체 전압이 각 저항의 크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나누어 걸리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전압계의 내부 저항, 그 RM이라고 하는 5,000옴짜리랑 우리가 추가할 외부 저항 R을 직렬로 연결해서 전체 200V 전압이 이 두 저항에 여기 딱 나뉘어 걸리도록 회로를 구성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명확하죠. 전체 200V 중에서 전압계에는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인 100V만, 딱 100V만 걸리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나머지 전압은 당연히 우리가 추구한 그 외부 저항에 걸리도록 유도하는 거죠. 아하. 이렇게 하면 전압계 바늘은 실제로는 100V를 가리키겠지만 우리는 이게 실제로는 200V를 의미하는 거구나 하고 측정값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눈금 확장이죠. 네네.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 외부 저항 R 값이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자료에 나온 전압 분배 법칙 공식을 쓰면 된다고 하셨죠? Vm은 R계 R 플러스 RM, V로 네, 맞습니다. 공식을 보면 Vm은 전압계에 걸리는 전압, 즉 우리가 목표하는 100V고요. 네, 100V, RM은 전압계 내부 저항 5,000옴이죠. 5,000옴, 그리고 V는 측정하려는 전체 전압 200V입니다. 200V. 네, 그럼 이 값들을 공식에 한번 넣어보죠. 100은 5,000 괄호 R 플러스 5,000, 200. 자, 이제 이 식에서 R을 구해야 하는데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네요. 보기보다는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복잡한 단계별 계산보다는 그 핵심적인 흐름만 딱 짚어보죠. 네, 식이 100은 R 플러스 5,000, 5,000, 200이었잖아요. 네. 양변을 200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럼 좌변은 100 나누기 200이니까 2분의 1이 되죠. 아, 2분의 1. 네. 그럼 식은 2분의 1은 5,000 플러스 5,000. 이렇게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러네요. 자, 이 비율식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분모 R 플러스 5,000이 분자 5,000의 딱 2배가 되어야 이 등식이 성립하겠죠? 아, 그렇죠. 분모가 분자의 2배.
네. 즉 R 플러스 5천이 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R 플러스 5천 이퀄 만. 따라서 R에 대해 풀면 R은 만 빼기 5천. 결국 R은 얼마죠? 5,000옴이네요. 와, 정말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그렇죠. 필요한 외부 저항값 R이 전압계의 내부 저항 RM이랑 정확히 같은 값 5,000옴이 나왔어요. 측정 범위를 정확히 2배로 늘리려고 했더니 내부 저항이랑 똑같은 크기의 외부 저항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혹시 뭐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여기에도 뭔가 원리가 숨어 있는 건가요? 마침 자료에서도 이 결과를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고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제시된 다른 접근 방식이 바로 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죠. 오, 어떤 방식인가요? 굳이 뭐 공식을 쓰지 않고 개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전체 회로에 걸리는 전압은 200볼트입니다. 그렇죠. 네, 200볼트. 그리고 우리는 이 중에서 전압계, 즉 내부 저항 RM에 100볼트만 걸리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렇죠. 자, 외부 저항 R하고 전압계 RM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지요? 네,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렬 회로에서는 각 부분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 전체 전압과 같아야 하니까. 아, 그러면 외부 저항 아래 걸리는 전압, 이걸 뭐 VP라고 부른다면 전체 전압 200볼트에서 전압계 전압 100볼트를 뺀 나머지, 즉 VP는 200볼트 빼기 100볼트는 100볼트가 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상황이 아주 명확해졌죠? 직렬로 연결된 전압계 내부 저항 RM에도 100볼트가 걸리고 외부 저항 R에도 똑같이 100볼트가 걸리는 상황이에요. 네, 둘 다 100볼트씩. 자, 그럼 직렬 회로에서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죠. 전류 I가 모든 지점에서 동일하게 흐른다는 겁니다. 아, 맞아요. 전류는 일정하죠. 그런데 옴의 법칙 V = IR에 따르면 전압 V는 저항 R과 전류 I의 곱이잖아요. 전류 I가 일정한 직련 회로에서 두 저항 RM과 R에 걸리는 전압 V가 같다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 V는 IR인데 I가 같고 V도 같다면 결국 R 값도 서로 같아야만 한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와, 전압계 내부 저항 RM이 5,000옴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똑같이 100볼트가 걸리는 외부 저항 R 역시 당연히 5,000옴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딱 도달하게 되네요. 야, 정말 신기한데요? 네, 신기하죠. 복잡한 계산 없이도 그냥 기본적인 원리만으로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수학적인 계산으로 풀든 이렇게 개념적인 추론으로 접근하든 결과는 동일하게 R이 5,000옴이 나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 개념적인 접근 방식은 왜 하필 내부 저항과 같은 값의 저항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아주 직관적인 이해를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방법 모두 유효하고 서로를 보완해준다고 볼 수 있죠. 계산은 정확한 값을 보장해주고 개념적 접근은 그 값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파악하게 도와주니까요. 아,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만약에요, 우리가 200볼트가 아니라 예를 들어 300볼트를 측정하고 싶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그냥 단순히 내부 저항이랑 같은 5,000옴짜리 외부 저항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건가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가요? 네. 외부 저항 R이 내부 저항 RM과 같은 5,000옴이 필요했던 건 측정 범위를 정확히 2배로 늘리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아, 즉, 전체 전압 200볼트를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똑같이 1대1, 그러니까 100볼트 대 100볼트로 나누어야 했기 때문인 거죠. 네네. 만약 300볼트를 측정하고 싶다면 전압계에는 여전히 최대 얼마까지 걸리게 해야 할까요? 여전히 100볼트겠죠? 전압계 보호해야 하니까. 그렇죠. 여전히 100볼트만 걸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외부 저항에는 나머지 전압, 즉 300볼트 마이너스 100볼트는 200볼트가 걸려야겠죠? 아, 100볼트 대 200볼트. 비율이 1대 2가 되네요. 맞습니다. 전압이 1대 2의 비율로 나뉘어야 하는 겁니다. 직렬회로에서 전압은 저항 크기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부 저항의 총합은 내부 저항의 2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배요? 그러면 5,000옴의 2배니까 10,000옴.
1000옴. 정확합니다. 외부에는 10,000옴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야 300볼트를 안전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내부 저항값만 알면 되는 게 아니었네요. 측정 범위를 몇 배로 늘리고 싶으냐에 따라서 필요한 외부 저항값이 달라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목표하는 측정 범위랑 전압 분배 원리를 같이 고려해야 하는 거네요. 아, 이해가 훨씬 깊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직렬로 연결하는 외부 저항을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배율기, 멀티플라이어라고 부릅니다. 배율기요? 아, 비율을 맞춰준다는 그런 뜻인가 보네요. 네, 그렇죠. 배율기의 저항값을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만큼 측정 범위를 늘릴 수 있는 거죠. 전류계의 경우는 분류기, 션트라는 것을 병렬로 연결해서 측정 범위를 확장하는데 그 원리는 또 다릅니다. 아, 전류계는 또 다르군요.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뤄보면 재밌겠네요. 네, 재밌는 주제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내용이 지금 이 분석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좀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만약 당신이 뭐 전자회로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장비를 다루다가 가지고 있는 측정 도구의 한계, 뭐 전압이든 전류든요. 그 한계보다 더 큰 값을 측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힌다면 오늘 저희가 논의한 원리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단순히 아, 이건 안 돼 하고 포기하기 전에 혹시 외부 부품, 뭐 저항 같은 걸 추가해서 측정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모든 측정 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내부적인 특성, 여기서는 내부 저항이었죠.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네. 둘째는 이 내부 특성과 외부 소재를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기기의 동작 범위나 특성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아, 조합을 통해서 기능을 확장한다. 네. 오늘 다룬 이 전압계 예시는 단순히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서요. 직렬회로 옴의 법칙, 전압 분배라는 정말 가장 기초적인 회로 이론이 실제 측정 장비의 설계나 또는 사용 현장에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론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인다는 걸 확인하니까 더 흥미롭게 느껴지네요.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느낌이랄까요? 맞습니다. 뭐랄까 이론의 생명력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네, 맞아요. 생명력. 특히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시스템이나 첨단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오늘 살펴본 이 전압 분배 원리는 단순히 저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AC 회로에서의 임피던스 분배라든지 아니면 트랜지스터 바이어스 회로 설계, 또 센서 신호 처리 같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계속 활용됩니다. 아, 정말 광범위하게 쓰이는군요. 네. 오늘 본 예시는 그 원리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저희는 100V 측정 한계를 가진 전압계로 200V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된 블로그 게시물 자료를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네. 특히 왜 외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저항값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죠. 그렇습니다. 전압 분배 법칙이라는 핵심 원리를 이용해서 전압계에는 안전한 100볼트만 걸리도록 하면서 전체 200볼트를 측정하려면 전압기의 내부 저항, 즉 5000옴과 동일한 크기의 저항, 역시 5000옴을 직렬로 연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계산을 통해서도 확인했고 또 직관적인 개념 분석을 통해서도 이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이 스스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자료 원문에서는 최소 몇 옴의 저항을 외부에 접속해야 하는가라고 물었고 우리는 그 최소 저항값이 5000옴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네, 그랬죠. 이 5000옴 저항을 연결했을 때 전압계에는 정확히 100볼트가 걸리게 되고요. 만약에요, 이 최소 필요 저항값인 5000옴보다 훨씬 더 큰 저항, 예를 들어서 1000옴이나 2만옴짜리 저항을 배율기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더 큰 저항을 쓴다면. 네, 그때 전압계에는 몇 볼트의 전압이 걸리게 될까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만약 200볼트를 측정한다면 전압계의 눈금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전체 회로에는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전압 분배 원리를 바탕으로 한번 예측하고
계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전압 분배 비율이 달라질 테니 전압계에 걸리는 전압도 달라지겠죠? 네, 아마 회로의 동작에 대해서 더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